아침 단상 345호 정옥성 목사. 영화 노트북은 한 병원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픈 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영화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때는 1940년대 한 여름밤, 시골 청년 노아는 예쁜 소녀 엘리를 보고 말 그대로 첫눈에 반합니다. 얼마나 뿅 가느냐 하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 중임에도 전혀 꺼리낌 없이 작업을 걸 정도였습니다. 17세 나이의 노아는 놀이공원에서 엘리에게 한눈에 반하고 관람차에 뛰어들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시하면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노아에게 관심이 없던 엘리지만 너무나도 순수한 노아의 모습에 데이트를 승낙하게 되고 둘은 이야기를 나누며 급속히 가까워져 갑니다. 엘리는 부잣집 아가씨로 부모님과 많은 것을 상의하며 부유하게 살아왔는데 자유분방한 노아를 만나며 처음 느껴보는 행복에 둘은 금방 사랑에 빠집니다. 급속도로 점차 가까워지고 싸우기도 하지만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둘은 가까워집니다. 노아가 알고 있는 낡은 저택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얀 집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파란 벽에 햇살이 들어오는 넓은 창이 있는 집. 그렇게 둘은 사랑하지만 엘리의 부모님이 가난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아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둘은 강제로 헤어지게 됩니다. 엘리는 노아에게 너무 미안하고 아직 사랑하는 마음에 노아를 기다리고 노아도 엘리가 보고 싶어 1년 동안 편지를 쓰지만 엘리의 엄마는 편지를 모두 숨깁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 그리워하지만 연락이 없는 서로는 지쳐만 갑니다. 노아는 군에 가고 엘리는 노아를 생각하며 간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간호하면서 노아를 닮은 론 하몬드를 만나 급속히 사랑에 빠집니다. 간호하고 여자는 갈대야. 내 생각. 정 목사님 생각이요. 허허. 론은 부잣집의 명석한 두뇌 빠질 것 없는 남자로 엘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둘은 약혼을 합니다. 가로하고 역시 여자는 돈에 약해. 내 생각. 크크. 하지만 엘리를 잊지 못한 노아는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며 둘이 약속했던 저택을 엘리가 꿈꾸듯 저택으로 리모델링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노아는 점점 폐인이 돼가고 론과 결혼을 앞두고 엘리는 신문에서 노아가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정리하려 엘리는 노아를 찾아갑니다. 둘은 만났고 이전의 추억을 떠올리며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정말 행복하고 노아랑 있을 때 자신이 더욱 자신다워짐을 엘리는 깨닫습니다. 결국 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엘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게 노아가 만들어준 자신의 방에서 좋아했던 그림을 그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엘리 엄마가 이 소식을 알게 되면서 론이 엘리를 찾으러 노아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고 엄마가 이제껏 숨겨둔 노아의 편지를 그제서야 잊게 되는 엘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론과 노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노아는 이미 지나간 사랑이었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자 온 거였으나 노아는 엘리가 론에게 가지 않길 바라고 둘은 다투게 되지만 엘리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론을 그냥 버릴 수 없어 차를 타고 론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장면이 바뀌어 엘리가 택한 사람은
론이 아니라 노아였습니다. 50여 년 뒤 할머니가 된 엘리는 치매에 걸려 그 절절했던 사랑의 기억마저 잃어버렸고, 노아는 망각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정성껏 간호하며 노력합니다. 엘리가 기억을 되찾아 노아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 노 부부가 손을 맞잡고 나란히 누운 마지막 장면, 눈물과 함께 가슴이 아려옵니다. 영화 노트북의 장면은 하나하나가 다 명장면이라고 할 만큼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둘의 사랑이 예쁘게 카메라 안에 잘 담겨 나오는 듯 합니다. 명대사라고 한다면 노아가 말하는 난 비록 죽으면 쉽게 잊힐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영혼을 바쳐 평생 한 여자를 사랑했으니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가장 첫 장면에서 할아버지가 된 노아가 치매를 앓고 있는 엘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말 중 넌 새야 라고 했을 때 노아가 다시 대답합니다. 네가 새면 나도 새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게 정말 잘 느껴지는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감정인데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뽑은 마지막 명대사는 노아가 쉽지 않고 많이 어렵겠지? 매일 일해야 할지 몰라. 그래도 괜찮아. 내 모든 걸 원하고 매일 같이 있고 싶으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병들어도 사랑하니까 같이 견디자는 말을 하는 게 그게 참 와 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사랑을 꿈을 꿉니다. 우린 모두 극적인 운명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극적인 사랑과 지극히 행복한 사랑을 꿈꿉니다. 사랑은 어쩌면 사막을 건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자신만 제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걷다 보면 둘 다 사막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낙타를 타든 걸어가든 뜨거운 태양 밑에서 줄임배와 갈증을 참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해야만 세상이라는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노트북에 나오는 노아와 엘리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사랑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싶고 꽃이 핀 날 주말에 꽃을 보러 가고 싶고 힘든 일 있을 때 위로받고 싶은 그런 꿈을 꾸며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미 그런 운명적 만남을 가졌음을 어쩜 우린 모르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이라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를 그럭저럭 계속해 나가는 단순한 일상이 이것이 진짜 현실이며 우리가 꿈꾸는 결혼 생활이 아닐까요? 영화에 나오는 꿈꾸는 사랑은 내가 지금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오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전산우님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여운 꽃 지고 나비 가면 미운 정도 금방 갈 줄 알지만 정이란 게 이상합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에밀레종 소리 같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 고운 정도 금방 갈 줄 알지만 정이란 게 얄미웁디다.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아리랑 고개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를 언제 들어도 아름답습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제가 밴드를 개설했습니다. 혹시 아침 단상이나 다른 정보를 보시기를 원하시면 밴드에 들어오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인문학으로 아침을 여는 창문 밴드로 초청합니다. 밴드명을 검색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옥성 목사로부터 경기 양평. 오늘 아침에도 아름다운 사랑을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